좋아요, 여러분. 고대인들조차도 삶의 아주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 가면 그 사회를 만든 사람들의 문화, 규범, 전통, 관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여행, 더 나은 삶을 찾겠다는 그 작은 시도이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보통 장호전에 이미 취해 있죠. 하지만 이는 문명의 아주 기본적인 사실 때문입니다. 사회적 조화와 결속은 신참들이 현재의 삶의 방식에 적응할 때만 작동하지 그 반대는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개념은 무슬림들에게는 완전히 낯선 것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찾아 외국으로 갑니다. 그들은 복지를 요구합니다. 그들은 사회주택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특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가장 나쁜 점은 아주 최근까지도 이 서구 국가들에서는 아무도 잠깐만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말리아에서는 사회주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사회주택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흙 오두막이라도 받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 덴마크나 노르웨이에 오면 모든 걸 다 받으면서도 여전히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이 영상들 몇 개를 한번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캐나다에 있는 소말리아 여성 한 명이 무언가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 봐요. 닌자 전사예요. 만약 당신이 종교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 힘든 니카브를 쓰는 여성이나 히잡을 쓰는 여성이라면 계속 시청하세요.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더 좋은 게 있어요. 집에 가세요. 그럼 소말리아에 가서 일자리를 찾아보는 게 어때요? 그 전에 목이 잘리지 않는다면 말이죠. 저는 만알 23살이고 캐나다 토론토에 살아요. 토론토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일자리 찾기였어요. 민자 전사처럼 옷을 입고요. 이 사람들의 뻔뻔함 좀 보세요. 정말 뻔뻔하네요. 저는 일자리를 얻으려면 지금 입은 걸 벗을 수 있나요? 라는 말을 직접 들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건 정말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게 좋은 경험이었죠. 전화위복이었죠.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2년 가까이 무역조사와 국가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틱톡 영상 하나를 보게 됐어요. 공은 인정해야죠. 적어도 그녀는 캐나다 복지 시스템을 사기치려고 하진 않아요. 사실 그녀가 몰래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누가 알겠어요? 네, 그리고 그녀는 처음부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플랫폼 회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런 경험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이네, 난 경험이 전혀 없으니까 라고 생각했죠. 지금 학생이든 이미 일을 하고 있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주로 니카브를 쓰는 분들과 히잡을 쓰는 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겐 어려움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은 이미 10년 넘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휴대폰으로 보내는 알림 같은 것들을 받게 되는 거죠. 시스템에 연결하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비즈니스 측면을 선택하신다면 완벽해요. 저희가 처음부터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드려요.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경험이 필요 없어요. 이제 제가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더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시프탄에서는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투명하게 공개해요. 저는 멈춰야 했어요. 참 투명하긴 하네요. 형, 우리 쓰레기 봉투 뒤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 그녀는 투명성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면 긴 영상 보실 수 있어요. 누구를 팔로우하라고? 누구를 실제로 팔로우하는 거야?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그리고 꼭 연락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특히 북미, 중동, 유럽에 사신다면요.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소말리아에 있는 사람은 돕고 싶지 않은 건가 보지. 그렇지. 저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분이 어떤지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을 돕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건 남다른 유대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남다른 유대감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여러분을 뵙게 될 거예요. 저 특권의식 보이시나요? 그녀는 한 캐나다 고용주가 미안하지만 여기서 일하고 싶으면 이 쓰레기 봉투를 벗어야 해요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은 왜 이럴까요? 이 특권의식은 언제 끝날까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노르웨이 소말리아 여성도 보세요.
그래도 눈은 예쁘네요. 서구 국가들, 적어도 노르웨이에서는 식료품에 엄청난 돈을 쓰고 가게에서 수백 개의 봉지를 들고 나와도 아무도 당신에게 도와줄지 묻지 않아요. 당신은 지금 입은 옷차림으로 아무도 괴롭히거나 따돌리지 않으니 운이 좋은 거예요. 소말릴란드에서는 많이 사든 적게 사든 누군가가 그 봉지를 당신에게서 낚아채서 아무렇지 않게 당신 차까지 가져다 줄 거라고 믿어도 돼요. 헛소리야. 첫 번째 부분은 맞았어. 그들은 네 가방에서, 네 손에서 그것을 낚아채고는 달아날 거야. 그게 소말리아에서 일어날 일이야. 거짓말쟁이 여자. 네가 그들에게 묻고 있잖아. 이게 바로 서비스야. 이게 바로 인간미라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 배워야 할 게 많아. 특히 서로를 돕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곁에 있어주는 것에 대해서 말이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이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트럼프가 그 사람들은 나라조차 없다고 말한 거야. 아무것도 없지. 그냥 서로 총 쏘고 죽이고 다니는 거야. 그리고 늘 사방 국가들에게 얼마나 나쁜지 훈계해. 한번 들어봐. 거의 나라라고 할 수는 없어. 알다시피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냥 서로 죽이고 다니는 거야. 구조라는 게 없어. 그리고 이란 오마르 같은 사람을 보면 내가 전혀 알지를 못하지만 몇 년째 계속 지켜봤어. 나는 그녀가 우리 헌법에 대해 불평하는 걸 봤어. 자신이 나쁘게 대우받는다고. 우리 헌법, 미국에 대해 불평하는 걸 봤지. 봐. 그들은 어디를 가든 그냥 불평만 해. 진짜로, 얘들아. 내가 이 말을 정말 여러 번 했지만 나는 이해가 안 돼. 어떻게 사람들이 후진국의 엉망이고 실패한 사회에서 와서 여전히 그 나라에 대한 노래를 부를 수 있지? 나는 파키스탄에서 왔어. 맞아. 나는 파키스탄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고 싶었지. 그래, 네가 아직도 어떻게든 네가 태어난 곳에 감정적으로 얽매여 있다는 건 이해해. 나는 예전과 달랐을 수도 있지만 결국 5년, 10년 안에 내 편견을 버렸어. 바로 이거야. 이것 좀 봐.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내가 이 나라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는 건 정말 큰 특권이야.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그리고 나는 이 나라에 절대적인 충성을 바쳐야 해. 이 나라는 나에게 아무런 빚도 없었지만 나를 받아줬으니까. 나는 지구 반대편에서 태어났거든. 하지만 이제 내가 이 멋진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얻었으니까 이란 오마르 같은 사람들처럼 말이야. 형, 너는 소말릴랜드에서 왔잖아. 사실 그녀는 엘리트 출신이었어. 그래서 살아남을 수 있었지. 대부분의 평범한 소말리아인들은 살아남지도 못해. 버스에 치이거나 뭐 그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아무한테나 이유 없이 총을 맞기도 한다. 그게 현실이야. 그래서 그런 엉망인 삶을 뒤로 하고 떠나는 거지. 완전히 발전하고 제대로 돌아가는 사회의 일원이 될 기회를 얻었는데도 여전히 그 사회를 여전히 욕하고 깎아내리는 거야.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난 그냥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가 안 돼. 노르웨이 사람이 미국에 이민 가면 노르웨이에는 이런 게 있어 라 하고 나는 알겠어 라고 해. 좋아.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렇게 좋으면 노르웨이 돌아가야지. 미국엔 왜 있어? 하지만 그래서 사실 대부분의 서구 이민자들이 한 서구 국가에서 다른 서구 국가로 이주할 때 실제로 그들은 통합되고 동화돼. 바로 이게 이유야. 이것 좀 봐. 이게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거야. 만약 네가 캐나다와 멕시코, 스칸디나비아, 오세아니아, 호주와 뉴질랜드 포함, 일본,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사람이라면 너는 미국의 순기열을 하는 거야. 하지만 네가 여기 소말리아 출신이라면 봐봐. 평생 동안 110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 그런데도 불평을 해. 진짜 어이가 없네. 이 한심한 여자라는 작자 말을 한번 들어보자. 아무튼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위해 곁에 있어주는 것. 그래. 너희가 서로를 돌봤다면 소말리아라는 지상 낙원을 만들었겠지. 사실 그녀는 소말릴란드라고 하는데 내가 듣기로는 거기가 조금 더 낫다고 하더라. 알겠어. 이제 소말리아 얘기는 그만하자. 그래. 소말리아 사람들이 불평 좋아하는 거 우리도 알아. 이 남자 한번 보자. 이 무슬림 남자가 베네치아에 갔는데 한번 들어봐. 저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어.
당신이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오는데 겉으로 봐도 무슬림인 게 티가 나. 수염이 있거나 히잡을 쓰거나 뭐든지 간에 이 한 곳만은 조심해. 여기가 바로 리알토 다리야. 나도 베네치아에 가봤어.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나는 거기서 3일 동안 머물렀어. 정말 아름다웠어. 그 운하들, 좁은 골목길들, 정말 멋졌지. 나는 인종차별을 겪진 않았어. 하지만 네 말처럼 닌자처럼 옷 입고 동굴인처럼 수염을 기르면 사람들이 쳐다볼 거야. 사람들은 뭐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 동네에선 못생겼다고 볼 수도 있어. 미안해. 그리고 이 부분은 조심해야 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게.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찾고 있었어. 그냥 거기 가지 않는 게 어때? 메카에 가. 메디나로 가. 그냥 가. 카블로 가. 거기가 네 자리야. 저녁이야. 우리 배고파. 거리의 식당 몇 곳을 지나며 메뉴를 봤어. 처음 간 식당에서 분위기가 좋아 밖에 앉고 싶었지. 빈 테이블도 10개쯤 있었어. 그래서 한 남자에게 강 옆 히터 아래 앉아도 되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남자가 아니요 죄송한데 여기는 예약 손님만 가능합니다 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알겠어요 그러면 저 테이블에는 앉을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안 된대. 그래서 여기 앉으실 수 있어요 하면서 우리를 식당 뒤쪽까지 데려가는 거야. 거기는 메인 구역에서 좀 떨어진 곳이었어. 근데 그 남자가 우리를 거기로 데려가더니 히터도 없는 테이블에 앉히는 거야. 영심하세요. 지금 온도가 7도라 너무 추워서 그 남자에게 알았어 형 나 딴 데 갈게 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가 형, 네가 안 들킨 건 운이야. 네 얼굴이라면 나라도 찾았을 거야. 우리는 계속 걸으면서 마음에 드는 식당을 발견했어. 메뉴도 마음에 들었지. 그래서 좋아 여기 앉자 라고 했어. 그리고 웨이터가 종이 메뉴를 가져다 주길 5분 정도 기다렸어. 5분은 꽤 긴 시간이야. 그러다가 웨이터 한 명이 오는데 완전 이탈리아 사람처럼 보여. 딱 봐도 여기 출신인 게 느껴져. 그가 메뉴를 탁 테이블에 던지듯이 놓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겠어 라고 생각했지. 나는 그가 다른 테이블로 가는 걸 봤어. 저 사람들한테는 메뉴를 어떻게 주나 궁금했지. 그런데 그들은 우리와 달리 신분증 검사를 받지 않았어. 그리고 그는 메뉴를 아주 차분하게 테이블에 내려놓더라고. 그 순간 나는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나는 그가 어떻게 하는지 계속 지켜보고 있었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빙하는 걸 보면서 나는 형 왜 나한테는 저 사람들한테 하듯이 나한테도 똑같이 대해주지 않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내가 물어봤어. 솔직히 누구도 남에게 무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누군가가 그냥 이유 없이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무례하게 군다면 그건 나는 절대 지지하지 않아. 하지만 얘들아, 너희도 통합하거나 동화되려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잖아. 그 사람은 런던의 개토를 만드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거라 확신해. 그 사람은 무슬림들이 길을 막고 길 한가운데서 기도해도 아무 문제의식이 없을 거라고 확신해. 그러니까 이건 양쪽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니고 그냥 이유를 설명하는 거야. 서구에서는 이 사람 개인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들의 행동 때문에 무슬림 피로감이라는 것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래서 현지인들을 탓할 수 없어. 그가 계산서를 가져왔는데 진짜로 영수증을 읽게 해주지도 않았어. 내가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했지. 영수증을 읽어보니까 이게 뭐지? 그 사람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그가 테이블 요금라고 해서 나는 매니저나 도어맨에게 이게 뭐냐고 물어봤어. 나는 그에게 음식은 맛있지만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솔직히 말했다. 그리고 매니저나 사장님을 만날 수 있냐고 물었다. 그가 안을 들여다보더니 아 죄송한데 사장님이 지금 안 계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알겠다고 했지. 아무튼 그 식당 앞을 지나가 볼게. 어느 식당인지 보여줄게. 그래 봐봐 이게 그 식당이야 맞지? 내가 너희한테 보여줄게. 이게 이름이야. 이게 그 식당이야. 여기 이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겉으로 무슬림인 게 보이면 그 거리에는 가지 마. 그래 괜히 힘든 하루 보내지 말고 피하는 게 좋아. 알겠어. 봐봐. 나는 그런 걸 직접 겪을 수 없어. 누군가의 외모만으로 무례하게 대하는 걸 절대 옹호할 수 없어. 아까는 분명히 농담이었어. 예를 들어 이 사람을 봐봐. 내가 이 사람을 본다면 넌 어떻게 할 거야? 이 사람 좀 봐. 이 사람 좀 봐. 그리고 네가 뭐라고 말하기 전에 이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최근에 호주에 들어온 ISIS 신부 중 한 명을 환영하기 위해 멜버른 공항에 나타났어. 그리고 그 이후로 그 여성들은 멜버른 치안법원에 출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리고 그녀를 응원하러 온 가족 11명은 일어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분명히 그들은 호주 사법 시스템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야. 저 사람들 봐.
저 눈빛은 생기가 없어. 저걸 좀 봐. 그들은 호주를 싫어해. 그들은 서방을 싫어하지.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서방에서 어떻게 사는지. 기회도 있는데. 네 여동생은 도망쳤잖아. 적어도 그녀는 시리아로 도망쳤지. 그런데도 그들은 서방을 싫어하면서도 여기서 살려고 고집하지. 정말 말이 안 돼. 내가 서방에서 무슬림들이 나쁘게 행동하는 또 다른 영상을 보여줄게. 이 여자 좀 봐. 이게야말로 우리가 제대로 비판해야 할 행동이야. 이것 좀 봐. 여러분, 오늘 이스터쇼에 있었는데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어요. 해가 지자마자 여러분 저 오늘 이스터쇼에 있었는데 그리고 그녀는 이스터쇼에 있었어요. 이드에는 가지 않고 기독교 행사에 갔어요. 왈라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해가 지자마자 모두가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모두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피난처는 여자애들이에요. 여기 가슴을 내밀고 나타났어요. 그들은 데이트 신청을 받았죠. 당신이 얼마나 바보처럼 보였는지 알아요? 도착해서 부활절 축제 안 갈 거예요? 놀이기구도 타고 가족이랑 친구들이랑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새로운 음식도 시도해보고 새로운 것들도 경험해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놀이기구를 탔는데도 그게 안 나왔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서 계속 주위를 살폈어요. 가족들과 온 유일한 여자라 더 신경 썼죠. 맞아요. 옆에서 키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와, 드디어 시작된 유일한 게임이었어요. 속으로 그녀도 나도 저렇게 하고 싶고 멋지고 잘생긴 앞들을 만나고 싶다. 그런데 내가 얻는 건 이것뿐이야. 라고 생각했죠. 그게 내가 얻는 전부야. 한심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가족이 있는 사람이면 그런 걸 보고 싶지 않을 거야. 아침이나 늦어도 오후에 오세요. 아니면 그냥 머물거나 아프가니스탄으로 가시오. 당신 나라에 그냥 있으세요. 진심으로. 서양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언제 거리에서 폭동을 일으킬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쫓아내세요. 우리는 그들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파괴하고 있어요. 가슴도 드러내고 엉덩이도 드러내고.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린 아프가니스탄이 아니에요. 알겠죠? 이것 보세요. 이 소말리아 여성 좀 보세요. 그리고 녹색당이 그들을 지지합니다. 이것 좀 보세요. 똑같아요. 제가 펜을 가지고 있어요. 보디빌더 갱단. 이게 저한테 개의가 가는 건가요? 이봐요. 너는 내 열정을 망칠 거야. 만약 그만큼 좋지 않다면 넌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한번 보자. 어려운 경우야. 그래, 어려운 경우야. 만약에 네가 너는 내 불을 꺼트리게 될 거야. 죽은 것처럼 너는 더 이상 살아있지 않을 거야. 내 아이들을 잠든 채로 듣게 될 거야. 네가 지금 죽는다면. 네가 죽은 자로서 죽는다면 지금 당장 저를 지옥으로 데려가 주세요. 저는 이 미친 여자와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오 마이 갓. 이것 좀 봐. 무슬림 여행 인플루언서가 부다페스트가 무슬림 친화적이지 않다고 불평하네요. 첫 번째 남자랑 비슷하군요. 스파에선 몸을 많이 가리는 수영복이 좋지 않게 여겨진대요. 할랄 음식이란 뭔가요? 몸을 많이 가리는 수영복이 좋지 않게 여겨진다고 하네요. 아, 몸을 많이 가리는 수영복이라고 하면 온몸을 다 가리는 걸 말하는 거군요. 히잡키니. 알겠어요. 한번 같이 봅시다. 부다페스트는 무슬림 친화적이지 않아요. 가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스파에서는 목을 많이 가리는 수영복이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제가 스파에 갔을 때는 실제로 비키니 금지라는 표지판이 있었어요. 최근에는 직원들의 기분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몸을 많이 가리는 수영복을 입으면 시선과 질문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해요. 두 번째, 할랄 음식을 찾기가 정말 힘들어요. 직접 찾아다녀야 해요. 그리고 전통 음식은 거의 다 고기 위주이고 할랄이 아니에요. 관광지 밖에서는 채식 옵션도 거의 없어요. 세 번째, 기도 공간은 이용하기가 그리 쉽지 않아요. 모스크도 중심지에 있지 않아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해요. 네 번째, 무슬림에 대한 문화적 인식이 다른 나라들만큼 묻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밤에는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계획적으로 준비할 부분이 있어요. 더 많은 무슬림 여행 팁이 궁금하다면 팔로우해주세요. 좋아요. 이러한 정책들을 서구 전역에 도입해야 합니다. 이 정책들은 서구 전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서구를 싫어하고 서구의 삶의 방식과 맞지 않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규모로 추방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의 시민권을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꼭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갈 필요도 없죠. 그냥 몇 가지 조치만 취하면 됩니다. 할랄 음식을 금지하고
공개 기도를 금지하고 도시 내 모스크 수를 제한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런던에는 제 생각에 잘은 모르겠지만 2,000개의 모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숫자를 200개로 줄이세요. 아니면 그 이하로요. 그리고 나서 미안하지만 그냥 서구에서 극단주의자들이 살아가기 어렵게 만들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어차피 그들은 알아서 떠날 거예요. 그게 바로 특권의식이죠. 그들은 현지인들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는 방법을 전혀 몰라요. 그들처럼 되지 마세요.